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역사 논술 수행 평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 논술 수행 평가를 해야 될지 선생님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복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역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거나 말하거나 쓸 수 있어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연습했죠. 그거를 이제 수행평가로 보려고 해요. 수업 잘 따라온 친구들은 쉽게 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같이 어떻게 하면 될지 보도록 해 봅시다. 오늘 순서는 역사논술 수행평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점할 건지, 언제 하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럼 선생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사 논술 수행평가를 왜 하냐 이거죠. 이거 왜 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몇 가지 뉴스 스크랩을 떴어요. 인도네시아 2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왜 발음이 안 되네요. 일본 한중미 등 49개 국가 지역의 추가 입국 거부, 의협 개학 추가 연기, 이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공식 제한까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너무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퍼지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따라서 반대 의견도 역시 있었죠. 캐나다 총리 입국 금지 안 한 한 결정 옳은 선택, 한국을 배우고 싶다라는 뉴스, 외국인 입국 금지보다는 입국 제한이 더 합리적이다, 또는 한국인 입국 금지국의 사직 면제,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이 말은 한국인이 입국 금지된 국가에 우리도 똑같이 저런 걸 면제하고 입국하는 것을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오는 것을 정지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논술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논술이라고 해요. 쓰면 논술이고 그냥 말로 해도 그냥 논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고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역사에서 많은 일들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논술을 수행평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거나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채점할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작년에도 했겠지만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떨어진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채점 기준에 맞게만 작성하시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의 형식,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나눠야 되냐? 문단으로 나눠 주셔야 선생님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냥 주는 점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레이저 포인터. 여기 보면 서론, 본론, 논술 형식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점수 깎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같이 봐줄게요.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역사적 사실에 맞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을 갖고 우리가 논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서술이 있다면 당연히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 2가지 이상을 꼭 제시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자기 주장을 꼭 2가지 이상 근거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 근거가 그냥 나의 생각이거나 그냥 나의 느낌으로만 끝나서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걸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주장을 과연 합리적으로 제시했는지, 어떠한 예시나 통계나 역사적 사건을 갖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했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역시 600자 이상 작성해야죠.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600자가 너무도 쉽게 채워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도 간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 쓰는 거는 600자 쓰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거 잘 듣고 어떻게 하면 600자를 쓸 수 있을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3번째로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각 반별로 요렇게 선생님이 써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 반별로 딱 맞는 그 교시와 저기를 써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자기 반은 언제 하는지 꼭 체크해 놨다가 그날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선생님과 함께 복습한 곳에서 나옵니다. 선생님이 기말고사는 1단원부터 2단원 전체라고 했죠. 하지만 이 논술 수행평가는 선생님과 연습한 곳에서 하려고 해요. 선생님과 같이 복습한 곳에서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생각을 자극시켰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논술 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역시 생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걱정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주제 중에서 반장이 하나를 뽑을 겁니다. 선생님이 A4 용지로 이렇게 주제를 해갖고 제일 뽑기 하듯이 여러분들이 뽑을 거예요. 그럼 그 뽑는 걸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고서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걸 쫙 쓰면 됩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이 생각해서 교과서는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 사건들을 따와서 여러분들 근거로 제시를 하든 아니면 서술을 하는데 보충을 하든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막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선생님 보려고 하기 때문에 교과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35분 동안 작성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끝나면 바로 걷어버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두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역시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예시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복습하는 그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보세요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다 잘 적었어요. 이 문제가 딱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야 돼요. 이를 나누기 위해 개요 쓰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한테 배웠던가 했으면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딱 자신은 어떤 의견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잡아야겠죠. 나는 외국인의 입구를 막아야 한다 라고 생각해, 또는 막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이 2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본론에는 어떤 주장을 할 건지 둘 중에 어떤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적을지를 꼭 생각을 하고 미리 연습장 같은 데다가 잠깐 조그맣게 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걸 나눌 때는요,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국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여쭤봐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서론, 처음에는요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해요.
본론에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써주면 좋겠죠. 더 나아가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면 완벽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은 내가 쓴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법이고요. 만약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면 그 해결책을 명확히 부각시킴으로 끝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문단을 나눠주면 너무도 명확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문단을 나눈다는 건 앞에 한 칸을 띄고 쓰는 거예요. 모눈 종이로 줄 거기 때문에 앞에 한 칸을 띄고 쓰는 걸 문단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한번 써봤습니다. 이 코로나 아까 그 문제 갖고 써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날은 계속해서 더워지는데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삶을 모두 바꿔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정말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할까? 라고 선생님은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썼어요. 딱 여기까지 봤을 때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충 예시가 되겠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방향이 갈지도 살짝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역시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쓸 것 같죠. 그래서 본론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의 주장을 제시를 했어요. 왜냐? 근거를 제시하겠죠.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에는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곧 국가 브랜드와도 연결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면 이는 당연히 외교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인식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국가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 근거를 제시했어요. 여기에 또한 하면서 또 다시 근거를 더 제시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그냥 현실적인 요즘 우리 삶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를 역사적 사건과도 당연히 대입해서 쓸 수 있겠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통상수교 거부, 흥성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우리나라를 외세 침략에서 막아내는 그러한 그러한 면에서는 훌륭한 방법이었겠지만 근대화를 늦추는 면에서는 역시 한계점도 존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대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가 브랜드든 또는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당연히 한계점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역사적 사건을 갖고 와서 역시 근거를 훨씬 탄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량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제시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대한 지키면서 외교적인 갈등도 생기지 않는 방향에서 이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외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조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노력, 제언 같은 거를 제시하면서 선생님은 끝을 맺었어요. 그 앞에 보면 생명을 지키면서 외교적 갈등까지 생기지 않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결론으로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논술 수행평가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고민했잖아요. 그 고민했던 흔적들에서 여러분들의 글이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만 갖는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고요. 모두 다 만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평가는 30%예요. 기말고사는 40%죠.
나름 큰 비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수업 따라오는 그것처럼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했듯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 주고요. 일주일간의 이 온라인 학습 시간에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